자, 여러분들 그 185페이지 보면 제3장의 등기절차 총론 이렇게가 나오거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은 서론입니다. 서론. 원래 서론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2년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에는 서론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왜 2문제를 출제를 했냐 이러면은 31회까지는 정상적인 시험 문제라.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32회는 좀 빗나갔어요. 빗나갔다는 거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났다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소문이 막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거라. 어렵게 내가지고 막말로 말하면 추리낼 사람은 추리내고 공부할 사람만 공부해라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서 시험 문제를 많이 했어요. 출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는 기존에 기출 문제가 있지. 그 기출 문제에서 계속 나오면서 글자만 탁탁탁탁탁 바꾸거든. 근데 작년에는 구석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색다른 용어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그럼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등기절차 총론 이렇게 했을 때 자 봐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냐 할 때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요. 그죠? 등기 완료 후에 절차가 있다. 이렇게 되어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잘라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키는 등기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등기 권리자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신청. 등기관이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접수. 받아가가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예요. 심사.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 그럼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 안 해주죠. 그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실행.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름이 올라갔다면 이제 등기가 끝난 거거든. 끝났다면은 세 군데가 딱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권리 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대량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알리고 구청에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우러 들어갈 거거든. 그 배우러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등기 신청 이래 딱 나오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 보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나오거든. 자 요거를 지적법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 하나는 직화. 지적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신청, 직화. 그러나 등기법은 네 개라, 네 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도 있고, 촉탁도 있고, 직권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그러니까 등기는 네 개고, 지적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훨씬 더 어렵다, 범위가 넓다. 그래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갖다 이 전체가 요게 전부 우리 교과서 전 과정에 다 나오거든. 요거를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기 보면은 당사자가 있지. 그럼 당사자가 딱 있다면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눈다면 당사자는 당사자입니다. 그럼 당사자는 법학에서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당사자지. 맞죠? 네. 그럼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제3자. 그럼 제3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당사자시에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그럼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게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면 공동신청. 둘 중에 혼자가 가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동신청. 29회, 30회, 31회는 공동신청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공동신청은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의무자 권리를 찾아내는 게. 그러면 32회는 단독 신청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단독 신청은 의무자 권리자 일할 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권리자 혼자밖에 없거든.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 오케이? 네. 그러면 단독 신청에는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서로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186페이지를 가볼게요. 가보면 거기에 1번의 신청주의는 여기서 배우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187페이지 가면은 촉탁에 의한 등기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작년도 여기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쉽게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에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죠. 이 관공서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지, 세무서도 관공서예요, 법원도 관공서예요. 그럼 여기는 범위가 넓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딱 줄여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게 하나는 관공서 이라면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나 이라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유지, 시유지, 사고 팔 수 있다. 있죠. 그럼 사고 파니까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이때는 개인이 등기를 하는 거는 신청이라고 부르고 관공서가 하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촉탁. 하나는 좀 전에 국유지, 시유지를 사고 파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법원입니다. 법원. 그럼 법원에서 일하면 이거죠. 압력, 감력, 가처분, 경매를 촉탁한다는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여기 법원이 나오지. 그럼 법원은 명령으로 하는 것도 있고 촉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 감력, 가처분, 경매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되죠?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갈게요. 그럼 187페이지로 가세요. 제일 위에 가세요. 촉탁 등기 이래 나오죠. 의의 두째 줄만 보세요. 두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갈로 열고 2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동그라미 3번 하나만 잠깐만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촉탁에 의하지 않고 할 때 촉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의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부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끝글자 줄 거세요.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 이래내겠죠. 관공서는 촉탁에 의해서는 할 수 있지만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러면 O택시다. X. 관공서는 촉탁도 되고 신청도 되고.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뭐라고 그런다? 촉탁. 개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뭐다? 신청. 그럼 옆에다가 짜장면집 아들 이름만 써놔놓으세요. 짜장면집 아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이라 돈 내고 먹으면 돼, 안 돼요? 돼. 공짜로 먹어도 돼. 그건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 그러면 끝글자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밑에 공권력의 주체로서 요거는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가압력,
가처분, 경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법원에서 뭘로 한다? 촉탁. 지금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색깔만 줄 거세요. 우편 끝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요거는 29회 때 시험에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 그냥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없냐 그 끝이 답이에요. 있냐 없냐 할 때 시작. 있다. 제 손을 봅니다.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전자 신청에는 출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문 신청은 있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우편으로 등기를 보낼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공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거든. 그럼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우편 끝에 시작 있다.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2번에 보면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관공서는 있잖아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인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인감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본인 여부를. 근데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없다? 없다. 그럼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적지는 마세요. 법학 시간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는 말이 나오거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답입니다. 관공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한 장을 넘길게요. 제일 위에 인감증명 줄 거고 끝에 없다만 줄 거면 됩니다. 4번의 제목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줄 거고 끝에 없다만 줄 거면 돼. 근데 시험에는 올해 시험에는 5번을 시험에 낸 거예요. 5번을 시험에 냈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두째 줄 끝에 갑니다. 두째 줄 끝에 자 적었습니다.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한 칸 밑에 수리한다. 그럼 시험에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첫 번째,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대장을 보고 작성합니다. 대장.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계약서라며, 계약서. 오케이? 네. 자, 계약서. 됐죠. 그죠? 그럼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그러니까 계약서입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 계약서,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불일치해도 등기 뭐다? 해준다. 그럼 올해 시험에 끝글자를 답으로 한 거예요. 수리한다 이러면 O다 Y다? O. 수리할 수 없다 이러면 뭐다? X. 그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건 당연히 틀렸다고 보는 거지. 왜? 불일치하면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걸로 보는 거지. 맞죠? 네. 근데 꼭 키를 잡으세요. 관공서는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거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제목만 줄 거세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끝에 시작. 아니한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러다가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게 이제 문제거든. 자, 보세요. 참고학습을 가서 이게 키입니다. 관공서가 죽었습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1번입니다.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줄 것입니다. 이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매 처분에는 소멸한 권리에 등게 줄 것입니다. 말소.
3번입니다.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 공매, 공고 등기에 죽었습니다. 말소. 되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게 기출문제 한 번을 놨는데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그게 최상으로 놓은 거예요. 최상으로 놓은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전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는 말과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는 말 이래 놨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다시 볼게요. 관공서가, 자, 죽었습니다. 공매처분을 한 경우죠. 그럼 공매처분을 한 경우라는 말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지. 공매처분을 했다 이러니까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럼 끝났다면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압류 등기를 지우는 걸 촉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소를 촉탁하는 거예요. 말소를. 자, 설명해 볼게요. 이래 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압류 등기를 촉탁.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압류가 들어왔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래? 공매 붙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세금을 납부하면 끝이지. 맞죠? 근데 세금 납부 안 하고 또 버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붙입니다. 공매. 그럼 여기서 3번에 공매 등기가 들어왔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공매 등기 들어왔어요.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 4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A에게 소유권이 내려왔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공매 붙였거든. 붙였다면은 짚어나 봅니다. 이 부동산을 흔히 말할 때 경락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경락대금이 10억이라면 이 10억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만 딱 하면 이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납부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공매를 받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매각 받았다 이 말이거든. 일종의 매매다. 그럼 이 사람은 자 10억에 매각 대금만 납부를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러면 매각을 받았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잃는 게 해야 된다. 해요. 그 다음에 매각이 끝났다는 거는 이제 이 등기들은 존재할 필요 있다. 없지. 다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이게 전부 다 뭐 시켜야 된단 말이고, 말소. 감 잡았어요? 아니,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공매가 이제 매각이 됐지. 그럼 이 등기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요. 요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리합니다. 요거 이제 을에게 했으니까 5번에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안 지어야 돼요? 그럼 이거 말소와 이거 이전 등기는 같이 들어간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대충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걸 난이도를 이렇게 낸 거예요.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관공서는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OX다. X.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공매 처분을 한 경우를 못 읽으면 답이 안 나오지. 공매 처분을 한 경우라는 말은 이제 매각 됐다, 안 됐다? 됐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워야지. 맞아요. 네, 그래 보세요. 잠깐만, 요거를 두 개를 거기다가 써놔 놓으세요. 압류 등기를 촉탁이냐,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이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시켜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네.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7, 8월 달이 그 문제풀이 과정이거든. 지금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모든 학원의 추세는 2개월이 빨라졌어요. 빨라졌다는 말은 4월달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적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게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내용이 변하지 않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으니까 낱말만 고치는 거예요. 낱말만. 그냥 11월 15일로 7일을 5일로 오케이? 네. 압류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글자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 보니까 참고 학습을 보세요. 가압류가 나옵니다. 가압류가.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가압류는, 자, 적었습니다. 금전채권. 제일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옆에다가 소송이라고 썼어요. 소송. 그러면 어휘를 봅니다. 채권자가, 자, 적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처분의 제한은 크게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경매가 있어요. 기타도 많이 있어요. 파산 선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요 4개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답만 딱 할게요. 압류는 세무서거든.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매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관계 있는 거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인데 여기 이제 가압류가 나오죠, 그죠? 그럼 답을 이야기할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면 가압류, 돈 아니면 뭐다? 가처분.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자, 요거를 돈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금전채권이라고 해요. 금전채권. 그냥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요건 시작. 가압류.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나.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매수인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럼 소송을 걸면 소송은 오늘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3월 2일 날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채무자가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안 묶어야 된다? 묶어야. 이때는 뭐를 한다? 가처분. 그러면 답만 딱 하면 됩니다. 돈이면 뭐다? 돈 아니면 전부 다 먹고 가처분이 돼요. 그러면 그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이 되면 소송. 그러니까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자, 일단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 요렇게 보죠. 기업으로 갑니다. 등기된 부동산과 밑줄을 긋습니다. 공유 지분. 여러분들 공유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려우세요.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지분은 엄청 중요하거든. 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럴 때 지분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지. 공시법 시간에 총류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총류는 지분 자체가 없거든.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건 민법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공유는 지분 표시가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합유는 지분 표시가 있다. 없다. 요래만 공부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표시가 돼 있지.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표시가 돼 있지. 그러니까 요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 지분이 표시돼 있지. 그럼 요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마다 있다. 그럼 밑에 거는 이게 지분의 소유권이 일어날 수 있다.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지분에 가처분 들어갈 수 있다. 지분에 저당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밑에는 전부 다 먹고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그럼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속이 안 되는 거고 저당이 안 되는 거고 가압류가 안 된다는.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오케이? 네. 딱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니은 옆에다가 254페이지를 적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한 건데, 제 손이 맞는지 한번 해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제 그 나중에 254페이지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디귿을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자, 죽었습니다.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자,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 오더와이다. 자,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요거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가등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냐, 이 말. 자, 딱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OX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된다, 안 된다거든. 법에는 공법은 OX밖에 없다니까. 제 손을 잡아보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다 이 말. 그러니까 문장을 익숙시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만 대놓고 해볼게요. 가등기에 가압류가 되냐 안 되냐. 그럼 거꾸로 하면은 가압류에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전부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럴 때 이런 거를 딱 외워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가등기의 가압류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뭐고? X. 지분의 본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뭐다? X. 이랬다. 그럼 이거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나중에 가등기 들어오면 다시 할게요. 그럼 지금은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재판을 봅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법에는 자, 하나 해놓고 할게요. 본등기죠. 자, 여러분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입니다. 취득. 이거는 뭡니까? 처분. 처분은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임신하고 낙태를 예를 들었지. 임신하고 낙태를. 정답입니다. 임신은 취득이다 처분이다? 취득이지. 맞아요? 네. 낙태는 취득이다 처분이다? 처분. 됐죠? 그러면 임신하는 걸 국가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 그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태는 취득이다 처분이다? 처분. 그럼 낙태를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둘 수는 있다 없다? 있지. 그게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시작 있다. 이전하는 걸 못하도록 묶어둘 수도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상황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을하고 병하고는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줬다. 빌려줬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니까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등기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가등기가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요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시작 있다. 다시 할게요. 요 을은 채무자거든. 그럼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됩니다. 근데 을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요. 을은. 그러나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더라 이 말이야.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을. 그럼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본등기 한다? 그럼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대비해서 병이 요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여둘 수 시작 있다. 그럼 가등기에 외울 때도 이럽니다. 가등기에 가압류를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가등기에 가압류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할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그냥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라니까. 그럼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칠판을 잠깐 봅니다. 그럼 여기 3번에 감류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3번에 감류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감류는 갑의 소유권에 감류 들어왔어요? 가등기에 감류 들어왔어요? 갑의 소유권에 감류가 들어왔지. 오케이? 이 감류는 지금 이게 독립거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에 감류가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요 가등기에 감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는 요거 몇 번입니까? 2번. 그럼 이게 2의 뭐다? 1. 다시 할게요. 여기서 3으로서 뭐 소유권에 감류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독립된 등기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가등기에 감류가 들어온다면 이 글을 써야 되는 거지. 이랬으면 소유권에 감류가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소유권에 들어왔다. 가등기에 들어왔다. 그럼 가등기가 몇 번이다? 2번. 그럼 2의 뭐다? 1.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에 감류가 들어오면 몇 번이다? 3번. 가등기에 감류가 들어오면 몇 번이다? 2의 1.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하나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맞죠? 근데 일단 맞춥니다. 전세금 다시 할게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otherwise 자, 하면 부기등기를 한다. otherwise 자, 안 하면 각하한다. otherwise 요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자, 괜찮아요. 자, 요리라 보세요. 이거거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이번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이번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이때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2억. 그럼 성낙서 들어가면 이렇게가 1에 뭐다? 1. 안 들어가면 뭐다? 3. 맞아. 그럼 안 들어가도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주지. 맞아요? 네. 근데 권리의 변경에서는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 그럼 조금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공부를 할 게 없다니까. 아니, 법학에서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낙서가 같이 가야지. 맞아요? 네. 근데 성낙서가 없어도 해주는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럼 그 한계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therwise 다시 괜찮아. 자, 괜찮아요. 말소 회복 권리의 변경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각하한다. otherwise 전부 다 각하를 하지. 근데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각하 안 하는 거야. 이것만 안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하하는 거지.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러면 otherwise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 안 하면 각하한다. otherwise 다시 합니다. 이거 맞춰야 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therwise 또 봐라. 이거 위에는 전부 다 각하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각하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럼 그 한 개만 해오면 된다니까. 오케이? 다 그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결서는 그럼 요것만 안 한다 이 말.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직권경정 등기를 신청할 때, 직권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otherwise 괜찮아. 괜찮습니다. 제가 권리의 변경 등기만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고 했지. 나머지는 성낙서 없으면 등기를 안 해주지. 맞아요? 네. 그럼 직권경정 등기도 성낙서 없으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자, 괜찮아.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자꾸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부동산 민법을 공부하는 자세와 공시법을 공부하는 자세가 틀려야 됩니다. 민법은 원리를 물어요. 오케이? 등기법은 절차니까 끝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 말을 들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기 지분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죠. 그러면 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묻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끝을 묻는단 말이야. 절차법은 전부 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좋다. 시간이 너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제 책임이 큽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을이 채무자입니다. 병이 채권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죠. 을이 돈 안 갚으면 요 을의 가등기에 병이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했죠. 제가 그랬죠.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아, 채무자가 똑똑하다고 그랬지. 맞아요? 네. 그럼 채무자는 조금만 머리 쓰면 병이 요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온다는 것을 을은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그러니까 을이 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즉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이전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전해버리면 이 사람이 끝장이다, 끝장이다, 끝장. 그러니까 을이 제3자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도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묶어둘 수 시작 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답만 딱 외우세요. 정합니다. 이전 금지 가처분은 오더와이더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시작 X. 그러면 딱 외우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의 밑줄을 긋습니다. 피보존 권리. 밑줄을 긋습니다. 금지사항. 피보존 권리 밑에다가 청구 금액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청구 금액이라고 쓰고 X로 하세요. 칠판을 잠깐만 한번보세요. 잠깐만 제가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럼 소송을 걸면 가처분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서 피보존 권리는 을이 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거든. 을이 왜 소송을 걸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존 권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저 탑만 딱 외우면 됩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처분 등기를 할 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잘 시험은 여기서 끝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피보존 권리를 기록한다. 어드와이더 O.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어덱시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가처분. 시작. 가압류. 제가 그랬죠. 돈이 들어가면 시작. 가압류. 돈 안 들어가면 시작. 가처분. 그러면 피보존 권리를 기록한다는 말은 오더와이더 O. 그 뒤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보존 권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록한다. O.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 이러면 도이다 돈아이다 돈.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면 O덱스다 X. 그럼 청구 금액을 기록하는 거는 가처분이다 가압류다 가압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을 걸 때는 있잖아요. 일체의 처분행위를 뭐 시키겠다? 금지. 그럼 매매를 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으로 갑니다. 가처분의 비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외에 줄 것 없고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설정 등기 청구권에서 소유 명의를 가처분이라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 중 갑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을구가 아니에요. 을구가 아니에요.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괜찮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제가 항상 등기부를 두 개를 그릴 때는 좌측이 소유권 갑구고 우측이 을구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려 쓸 수 있답다. 있죠. 역으로 말하면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 줄 수마다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갑이 돈을 빌리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답다.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3월 2일 날 났거든. 그럼 요 사이에 갑이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자야 돼, 끝자야 돼.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러면 이제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하거든. 그럼 법원은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한다, 한다. 그럼 이 가처분 등기는 갑구이 하느냐, 을구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갑구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이 하지.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표시는 어디다 간다? 갑구에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두니까 갑구에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한다. 오더와이더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소송을 걸었다면 가처분의 표시는 어디다 간다? 갑구.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는 소유권은 갑구고 소유권 외에는 을구에 익숙이 되어 있거든. 그럼 첫째 줄에 소유권 이외가 떴지? 그럼 끝에 을구가 나와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시작 갑구. 그럼 옆에다가 이래 하세요. 아까 소송 중에 있다는 거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한다? 갑구.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 아까 4번입니다. 요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되거든. 기억에. 셋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로서 가처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니은으로 갑니다. 등기관의 위 기억의 신청 정보에 가처분을 말소할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되죠? 도 말소해야 한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아니, 이거 쉬운 거예요. 답을 잘 찾으세요. 자, 요리 오세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답은 이겁니다.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의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오더와이더 그럼 재판이 끝났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그럼 이거 지우는 거는 직권으로 지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 이유죠. 가처분 이유라는 말은 재판 도중에 등기 들어올 수도 있답다. 재판 도중에. 맞아. 그럼 가처분 이전에 등기입니까? 가처분 이후에 등기입니까? 이후지, 이후.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오세요. 자,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지. 됐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답다. 그럼 순서입니다. 을이 소송을 걸 때는 법원에다가 걸겠지. 그럼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꼭 기억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 요거리 됐죠? 네.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며 법원에서는 등기 소유의 가처분을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판을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이 들어왔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을이 가처분 등기 들어와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맞죠? 네. 그럼 이제 두 개를 말할게요. 갑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매매해서.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을 정리를 할게요. 병에게 먼저 합니다. 병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산다는 건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을이 소송 걸었죠? 그래도 소유자는 갑이지.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걸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병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 말. 그럼 요게 나오더라는 말은 현재 무슨 등기가 있다?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말은 병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을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해서 사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각오하고 샀다, 안 하고 샀다? 하고 샀어요. 그럼 요 사람 샀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처분을 누가 했다?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아, 전부 다 나한테 준다, 안 준다? 주는 거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등기를 가처분 등기지. 맞아요? 네. 이 등기는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지. 맞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을이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근데 재판 도중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 병.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입니다, 병.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데 을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지. 할 때 그냥 이래는 못 들어오지. 그럼 소유자가 둘이가 되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결론만 따가면 이 병의 말소는 누구한테 죽는다? 을한테 죽는다, 이 말, 을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죽는다? 나한테 죽는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등기는 을이 무슨 말소한다? 단독 말소.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 맞아요? 네. 그래가 5번에서 소유권 이전. 누구로 넘어가면 된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요 가처분은, 요거 죽는다는 거 이해했죠?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왜?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지. 재판 끝났으니까 지우지 안 지워야 돼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우는 거는 직권으로 지우는 거예요. 왜 직권이냐라는 거는 칠판을 봅니다. 소송 누가 걸었다? 을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옵니다. 그럼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면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 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인데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은 지워야 된다, 안 지워야 된다? 지우는 게 말소잖아요. 그 말소는 몇 개가 있다? 2개. 오케이? 2개. 자, 가처분 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는 시작. 단독 말소. 그럼 요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칠판을 보세요. 이런 얘기는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다면 X다. X.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뭐다? X.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래 되잖아. 그 결론은 요거와 요거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아요. 네, 되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직권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 배우지 않냐면 이거는 기본서에 나온 거 전부 나오는 거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거. 뒤에 가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